얼마 전 수도권에 폭설이 내려 교통 대란이 초비상이었는데요. 황당하고 무책임한 비상계엄령이 이 추운 겨울 우리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네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이 유난히 생각나는 12월입니다. 그물코는 12월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달 소식입니다. 10월 29일 동탄마을 공동체가 2024년 경기마을 공동체 한마당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어요. 자화자찬 같지만 그 우수 사례의 발표를 제가 했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에서 주최한 문학 처방전 박연옥 작가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책 이야기는 물론이고 수지에 있는 인문학 공동체의 문탁 네트워크의 운영과 다양한 활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물코에서도 참고가 많이 되어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11월에는 11월 4일 오후 6시 선납제 마을사랑방 공간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이후의 과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독립영화 저 엉덩이만 들여놔도 될까요를 함께 보면서 김도영 감독과의 유쾌한 대화로 이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1일 오전 10시 반에는 아우야우 작가의 북토크가 열렸는데요. 작가는 최근에 출간한 천천히 가도 괜찮아를 비롯해서 점점점 우리가 손잡으면 등 그림책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을 재밌게 풀어주었어요. 쓰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네요.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을 그리는 아우야우 작가의 그림책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물코 라디오팀은 시아오 30주년을 맞이하여 12일 오후 2시 시흥 거북섬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화성, 시흥, 안산의 마을 미디어 팀들이 함께 모여서 새 도시 이야기라는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화성팀은 도시와 시와호, 지나온 삶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음도 토박이인 최호진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6일까지는 동탄 복합문화센터 아트스페이스에서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시민미디어 제작단 성과 공유회 전시도 있었습니다. 전시실로 간 스튜디오라는 이름답게 한 해 동안 제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관객들을 위해 라디오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13일 오프닝 행사에서는 올해 활동한 8개 시민 미디어 팀을 상대로 재미있는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우리 그물코 라디오 팀은 거기에서 상을 2개나 받았답니다. 24분 56초짜리 무공이의 화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편으로 최고 롱삭 작품상을 받았고요. 오이즈 판매 영상으로 화성 이커머스 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상복이 터졌는데요. 1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마을 미디어 성과 공유회에서는 무공이 화성시민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편이 OBS 경인마을 라디오 8월 우수작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물코의 체험 프로그램 소식도 빠질 수가 없죠. 11월 25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마을활동가 20여 명이 마을 만들기 선지지 견학으로 그물코를 방문했는데요. 동탄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물코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오란다 만들기와 숲체험 프로그램도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국이 하수상해도 12월인데 송년회를 지나칠 순 없겠죠. 먼저 12월 17일 화요일 12시에는 오이책방 송년회가 있습니다. 올해의 나이 책 한 권을 가져와 낭독하고 각자 조금씩 준비한 음식으로 포트락 파티를 엽니다. 또 책방지기들이 뽑은 2024 오이픽도 소개하고요. 오이 책방에 도움을 주신 분께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으니 올해의 마무리를 오이 책방과 함께 보는 건 어떨까요? 연말인데 딱히 갈만한 송년회가 없는 분들 대환영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 27일 6시에는 그물코 송년회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대형 스크린에 재미있는 단편 영화가 상영되고 푸짐한 음식과 다양한 주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인기를 독차지했던 경매와 벼룩시장이 올해에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집약된 선물 뽑기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어도 이번 송년회의 드레스 코드는 크리스마스의 빨강, 초록, 하양입니다. 다음 순서는 임명수님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겨울에 어떤 책을 소개할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작년에 아시아 북 어워드 올해를 빛낸 아시아의 책 교양 부분에 선정되었던 영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작가는 워킹 홀리데이로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루 온종일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대부분 집세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다른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요. 런던의 비싼 집세와 물가로 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차라리 벌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영원으로 살이라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돈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소개됩니다. 히치하이킹부터 우핑, 카우치 서핑, 스킵 다이빙, 스쿼팅, 레인보우 게더링 등 잘 듣지 못했던 여러가지 영원으로 생활하는 방법과 20명의 히피와 캐러반으로 여행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작가도 처음엔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결심과 수없이 타협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깨닫고 경험하며 결국은 현재 소비와 성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의 반성,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은 인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 말미에는 영원으로 유럽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박정미 작가는 2년간의 여정에서 무작정 카메라에 담았던 영상들을 편집해 담요를 입은 사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직접 디렉팅해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초대되어 상영도 하게 되었답니다. 가까운 시간에 그물코 카페에서 영화 상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폴란드 아우구스투프에서 카우치 서핑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카우치 서핑 호스트에는 정말 친절했다. 우리에게 마을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호숫가에서 카약을 태워주고 맛있는 음식과 맥주도 내어주었다. 애는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여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때 받은 도움 덕에 앤 역시 여행자를 극진히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어제 만난 운전사 아저씨와 앤의 이야기를 들으며 캐서린이 말한 선행 나누기가 떠올랐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을 그 사람에게 되갚으면 그건 1대1로 끝날 일종의 거래나 비청산이 된다. 하지만 받은 도움을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갚을 때 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행 나누기가 된다. 이런 흐름이 바로 나선형으로 퍼지는 선행 나누기 순환이다. 히치하이커를 태워주는 운전기사나 여행자를 자기 집에 재워주는 카우치 서핑 호스트의 대부분은 언젠가 누구에게 큰 선행의 덕을 본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선행이 그들 가슴에 큰 울림을 줬고 그 덕에 그들 역시 그 울림을 전하는 선행 전도자가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도 과연 이들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 세상에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회에 있을 때는 주고받는 사람이거나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다.
돈을 사용할 수 없어요 라는 핑계로 사람들의 호의와 도움을 당연히 받고만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무한 호의를 받는 것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다. 스스로 무임승차자 혹은 염치 없는 거지라는 생각이 번번이 들며 도움을 받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 나는 돈 없이 살기가 아니라 남의 돈으로 살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종종 들었다. 농장을 꾸려 한 자리에서 자급자족하는 하지 않는 이상 나는 누군가의 기름값으로 음식비로 집세로 생존해야 하고 결국 누군가는 나를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언젠가부터 영원살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게 당당하지만은 않았다. 받기만 하는 삶을 그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정에서 만난 많은 천사들은 받기만 하는 삶이 알고 보면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더 높고 긴 차원에서 삶을 바라볼 때 그 역시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다. 자전거와 장비를 지원받고 그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게 캐서린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소유물 어느 것도 절대적인 나의 것이 아니에요. 돈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세상으로부터 지금 잠시 빌린 것뿐이니 언젠가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죠. 이제 당신이 이 자전거를 사용할 때가 와서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니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올해가 가기 전 또 한 권의 멋진 책을 소개받았는데 연말 선물 같죠?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말의 절실함과 일상의 안녕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물코가 우리 모두의 평범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금미선이었습니다.